easy.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참나원 방송. 오늘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2015 9월 가을맞이 공개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 세게 치셔도 됩니다. 네,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하늘이 굉장히 맑더라고요. 태풍 오기 직전에 맑은 하늘 어떻게 보이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저도 좋아요. 며칠 동안 그냥 꾸물꾸물 하다가 아니면 굉장히 뜨겁다가 갑자기 스콜처럼 비가 내렸다가 또 이런 또 파란 하늘 오늘 며칠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맑았다가 갑자기 비 오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았죠. 아열대 같아요. 예, 우리나라 기후가 변했습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네. 9월 달 저희가 원래 지난달에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가을맞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더 기다렸다가 만나는 그런 설레임이나 그리고 그런 그리움 이런 것도 함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모처럼 많은 분들 와주셨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질문지 나눠드렸는데 또 많은 얘기들 여기 써주셔서 오늘 얘기가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아요. 여기 모실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전에는 다 이렇게 사양하시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계절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그런가 적극적으로 오늘 한 분 빼놓고는 다 처음 뵙는 얼굴들입니다. 제가 원래 좀 낯을 많이 가리고 좀 숙기가 없어서. 선생님 두 분인데요. 또 있으신가요? 네. 한 분, 두 분. 예. 제가 또 망각력이 워낙 좋아서. 많이 잊어버리고 또 많이 담고. 근데 이럴 때 이제 죄송하지도 않아요. 당황도 안 하고. 네. 굉장히 뻔뻔스러워졌어요. 옛날에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네. 그러면 저희 좀 빨리 이렇게 가게 많은 분들 모시게 시간을 좀 아낄까요? 예, 그렇게 하죠. 바로 네. 그냥. 네, 저희 하죠. 처음 오자마자 저 공개 상담 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먼저 모셔볼게요. 네, 케빈님이라고 써주셨나요? 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참나원으로 메일을 몇 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방문 상담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정상 이제 모시지 못했었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마침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좀 다행스럽습니다. 본인 소개하고요. 어떤 것으로 상담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45살이고요. 닉네임은 케빈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 상담을 하게 된 이유는 폭력적인 상황에서 많이 제 자신을 간추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러니까 자신이 폭력적이라는 건가요? 아니, 타인이요. 타인이? 예.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걸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고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보통 폭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몸으로 할 수 있는 폭력을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폭력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그런 폭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권력 서열에서 좀 위에 있는 사람들, 회사 관리자로부터 이런저런 이제 조직 내 폭력 같은 거요? 예. 무언의 폭력. 예. 네. 그런 거에 좀 상황에 처했을 때 약간 좀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서 너를 자르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뭐 그냥 자르겠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좀 많이 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런저런 이제 회유 협박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한계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활동. 예, 맞습니다. 예.
요즘 뭐 노동시장 개혁한다고 뭐 난린데,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좀 이게 건전한 기업들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왕 잘 돼가던 것도 막 이상하게 변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개인적인 일인지 어떤 쪽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이 부딪히면서 뭐 성격 차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에 가까운지. 일단은 우리 사회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사회가 물질적인 걸 추구하고요.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천박해. 속물화되어 있죠. 네, 속물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케빈님이 부딪혔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례를 들어서 제가 우리 회사 상조 회장인데요. 예. 그 회사에 9월 달까지 상조 회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회사 상대로 해서 얻어낸 게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몇 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뭐 타지사로 보내겠다는 등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상조회장으로서 회사에 대해서 이제 뭔가 얻어낸 것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회유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힘들었던 건가요? 그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예. 어차피 회사하고 싸우는 다 부딪히는 일이잖아요. 예, 그거는 오히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어렵지 않은데 이제 같이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동료들? 동료 중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있는 게 좀 화물차 운전하는 회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형들 중에 몇몇이 이제 좀 질적으로 좀 안 좋은 형들이 있어요. 질적으로 안 좋다면 어떻다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속칭 이야기하는 뭐 꼴렁꼴렁 한다고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근데? 꼴렁꼴렁 정도가 뭐 어떻습니까? 욕을 밥 먹듯이 한다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단순하게 그냥 지 성질대로 단순 무식 과격 그런 그런 의식 수준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거나 쉽게 서로들 이제 의심하고 쉽게 서로 욕하고 또 쉽게 또 풀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성급하기도 하고 막 말도 막 함부로 막 하고 뒤 생각 안 하고 그냥 감정 폭발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건가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케빈님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예, 참아야 되니까요. 참아야 되니까? 예. 케빈님은 굉장히 곱게 크셨나 봐요? 아니요, 막 자랐습니다. 근데 막 막말을 하거나 막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질 나쁘게 폭력적으로 하든가 상스러운 말을 쓰든가 뭐 그런 건 안 하시는 거고요. 저도 하죠. 이제 참다가 못 참으면 이제 폭발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막말하고. 제가 궁금한 게 상조회장 정도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꽤 많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셨을 텐데 그러면은 그런 거친 풍토 속에서 좀 적응이 되고 그러진 않나요? 그랬건? 적응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라든지 생각 같은 거는 아직 꺾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타협하거나 변절하거나 하진 않았다는 거죠. 원래 갖고 있었던 뜻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소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잘 공존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후세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서로 싸우거나 갈등하지 않고 공생공존하고 그리고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도 후손들이 잘 사는 이제 그런 구조나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이제 희망과 소신, 포부를 갖고 계신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뤄내려고 이제 뜻을 품고 계시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것이 뭔가 잘 안 풀리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선생님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먼저 그 케빈님이 질문지에 써주신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써주신 내용이 폭력 앞에 당당하지 못하다, 마음이 넓질 못해서 사사로이 부딪힌다, 사람을 못 믿는다, 매번 조급증과 의욕이 앞서고 남들이 볼 때 사사로운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난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라고 써주셨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 모든 내용과,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표현한 내용과 여기에 써주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갈등이나 생길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의욕이 앞서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냥 내가 무너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지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은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잡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케빈님이 부딪혔던 문제들 그런 여러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그렇게 가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저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은 굉장히 그 어떤 회의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마음에 위기 상황이라고 했을 정도로 좀 이렇게 불편하시고 힘드신 상황인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둘지 계속 다닐지를 고민하실 정도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이제 사연을 좀 들어가지고 아는데 이제 상조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노조를 설립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노조 지부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밀어서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케빈님 보기에 그렇게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배제가 돼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걸 느끼셨다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그거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봐도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답장을 뭐라고 보냈냐면은 혹시 케빈님이 소통에 좀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냐. 그랬다가 좀 화를 내셨어요 저한테.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한테 화를 내실 때보다는 좀 풀이 죽어가지고 오신 것 같아. 그런가요? 전투력이 좀. 여행 다니면서 좀 많이 좀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여행 다녀오셨어요? 예. 전투력을 상실하셨어요? 그냥 버리고 오신 거 아니고? 글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싸울 때 제대로 힘을 집중해서 싸울 만한 곳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그 힘을 소모해가지고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아요. 케빈님 사연 보면서도 이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케빈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연 얘기를 하면서 대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일을 겪으시면서 그러면서 저는 케빈님이 좀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조회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조를 이제 결성하게 되고 그 이제 지부장도 조직하면서 뽑게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케빈님의 마음의 흐름, 특히 감정적인 흐름, 뭔가 억울했는지 안타까웠는지 화가 났는지 이런 흐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행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련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같이 하는 동료들을 권익을 위해서
이런 조직을 하고 같이 뭔가 앞장서서 일도 해보려고 리더가 돼서 해보려고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막 여기저기서 엉뚱하게 막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겪은 감정. 감정에 대해서 예, 흐름대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상황별로 이야기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노동조합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서는 이제 굉장히 꿈이 부풀어 있었어요. 그 제가 여기 들어간 게 한 14년 정도 이 회사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고진 그 굉장히 큰 세월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쏟으신 거네요.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고 이제 마침내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기뻤고 열정적이었고 모든 걸 다 이뤄낸 듯한 감격, 그런 시기가 다가와서 무척 기뻤는데 이제 진행되면서 한 일주일 정도의 상황이 되게 이상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장은 인천에 있지만 전국에 다 이제 각 지사가 있거든요. 그 지사 이제 그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제 단합대회 형식 같은 그런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조합원들이 저를 배제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전하고 많이 닮았다. 그 친한 형님도 지금 지부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평상시에 저하고 이제 모든 걸 다 나누고 협의하던 사람이었는데 한 3일 전부터 연락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형님도 저한테 너가 이제 지부장을 해라. 사람들은 나한테 하자는 말도 있고 네가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3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면서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어찌됐든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준비하는 과정으로 계속 그 다른 지사에 있는 동생들이나 연락을 취해서 이제 같이 이제 모이기로 한 날짜에 모이자고 이제 그 준비 과정이 있었고 그때 이제 모이기 전까지의 과정이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조합원들이 이제 한 곳에 다 모여서 이제 앞으로 진행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거기서 이제 지부장이라든지 그런 걸 결정하는 자리였는데 그 준비를 제가 다 했었어요. 예. 다른 곳에 있는 동생들도 이제 각 지방에 있는 동생들도 올라오라고 그랬고 조직하고 연락하고 하는 것들을 준비를 그랬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했었어요. 왜 이거 잘못하면 뒤통수 맞겠구나. 그 생각도 있었고 또 반면에 또 뭐 개의치 않고 이제 그 형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친한 형님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모인 자리에서 이제 저를 이제 배제시킨 거예요. 자기네끼리 한 7명 정도 되는데 6명에서 이제 자기네끼리 모여서 지금 나를 내가 있으면 그 비조합원들이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선에 물러나 있고 그 지금 저하고 친한 형님을 지부장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완전히 멘붕이 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얼핏 이해가 안 되는 게 네가 있으면 비조합원들이 조합 가입하는 걸 꺼린다.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근거가 없었죠. 당시에는 그게 이제 노동조합이 처음 출범하는 자리라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우왕좌왕하는 사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상한 분위기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얘기인가요? 그런 거였어요. 내가 배제되는. 그 지금도 왜 배제됐는지는 모르시고요? 원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저 때문에 제가 욕심이 많아서 자리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말은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에 들은 건가요? 그리고 또 상조회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상조회장 하면서 계속 모임을 계속 한 달에 몇 번씩 잡아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다. 그런 거 혹시 그런가요? 쟤 너무 강성이야. 네, 맞아요. 너무 사람 귀찮게 한다,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게 처음 일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27살 때 제가 운수회사 다니면서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서. 예. 그때도 위원장이었었고, 그때도 우리 한 45명 정도 된 노조였는데, 그때 회사하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부위원장하고 우리 회계감사가 그 회사하고 결탁을 해서 1,500만 원을 받고서 그 회사를 이제 노동조합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것까지는 이제 원래 성향이 그랬으니까 그리고서 어찌됐든 그 이후에 잘 우리가 캐치를 해서 제가 그때 또 위원장에서 밀려났었거든요. 그 회사 부위원장하고 회계감사가 회사가 결탁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총회를 열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조합원들을 대거 투입을 해가지고 저를 이제 밀려나게 하고 자기가 위원장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조합원으로 이제 머물렀었는데 그게 이제 오용이라는 걸 이제 한 달인가 그게 이제 좀 밝혀졌어요. 회사에서 이제 그 부위원장은 지금 이제 위원장이 바뀌었으니까 당시 위원장한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됐고 다시 이제 그 위원장 총회를 열어서 이제 끌어내리고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전에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 쪽의 술수로서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27회 당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알게 된 게 그때 당시에도 저하고 되게 친한 그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우리 사무장이었는데 사무장님도 회사를 상대로 해서 거래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친한 형이었는데 한 번 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피가 끓어요. 너무 치사하고 비겁하잖아요. 그죠?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30도 안 된 나이에 한번 경험을 하셨고, 그래도 이제 그 소신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사시다가 이제 18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지금 이번에 되풀이되는 일은 또 이전에 그 일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그 증거는 없는 거죠? 증거는 없는데, 저는 증거라기보다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상당히 비슷해요. 예. 여러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예. 지금도 저희 지금 우리 인천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형도 나한테 되게 소중하고 친한 형님이었거든요. 예. 근데 며칠 되게 그 상황이 이상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케빈님이 보시기에는 이 형들도 이 사람들도 회사의 회의에 넘어간 것 같다는 느낌인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의에 넘어가서 그래서 배신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노선의 다름, 그러니까 너무 강경하다, 그것이 현실에는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 오히려 노조 전체에 이롭지 못하다 하는 판단을 그 몇 사람이 했을 수도 있죠. 예.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겠어요? 케빈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처음엔
만약에 그런 경우를 상정하신다면 무지 열받을 것 같아요. 열받기도 하면서 수긍해야죠. 정당하고 바른 말이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 있는 거니까 정당하게 수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처음에 사연 보내시고 제가 다음에 이제 소통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냐 얘기에 이제 발끈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썼던 답장은 좋은 일일수록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건 어떻게 들리셨었어요?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막연하죠? 예, 가슴으로는 아직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던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정말 몸 바쳐서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하는데 애를 쓰시는 이런 이제 보통 말하는 운동권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소신이 있고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면서 열정을 바쳐서 많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면 참 훌륭하신데 같이 모여서 뭘 할 때 보면은 제대로 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저게 왜 그럴까? 저도 그게 몇십 년간 그게 의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좀 알겠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에는 20대, 30대 때는 그 당시에는 이게 확실하다. 이게 100% 진리다. 이렇게 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기자가 사명감을 가지고서 어떤 사건을 밝혀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충격을 입고 자살을 해버려요. 여기에 기자가 고민에 빠져요. 이런 경우들 있죠. 과연 어떤 게 진실이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나도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속에 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공평무사하게 공을 앞세우고 내 사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전체를 위해서 내가 과연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고 돌아보면 아주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더라고요. 내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 그렇게 볼 안목이 갖춰져 있질 않았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풀어가는데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일생을 바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케빈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신 사실은 완전 무결하잖아요. 우리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동료들이 서로 같이 잘 어울려서 공존을 하고 공생을 하고 그리고 후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어 간다. 이거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완벽한 목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모두가 다 한 곳을 향해서 같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보조가 안 맞고 방향도 때로는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조화롭게 같이 모아가지고 가는 경우보다는 깨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옳아서 그래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소신이 너무 강해버리면 이게 독선이 돼버리기가 쉽거든요.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완전히 맞는 얘기라서 너무나 맞는 얘기라서 오히려 함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전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놓고 보면 체제를 놓고 보면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는 말도 안 되고 사회주의가 우수한 체제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회주의가 성공을 못하고 자본주의는 아직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막 진흙탕에 있으면서도 굴러가요. 이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했었던 고민이었었고 이걸 이제 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상담하는 이 길을 걸으면서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범주화하기, 그러니까 일반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대단하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왜 흑백 논리를 가리기 좋아하고 진영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너 뭐냐, 네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너 박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쉬워요. 근데 케빈님은 강성이죠. 그렇게 분류하면. 저 그렇게 강성 아닙니다. 순수한 거죠. 타협 안 하고. 순수하다는 말은 조금씩 들어요. 근데 친구들은 그걸 철없다 그래요. 너 언제 철들래 그래요.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이제 케빈님이 이 일을 겪으면서 감정을 어떻게 겪었느냐, 감정의 흐름을 얘기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10여 년간 준비해오고 했던 일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감격적이었고 설렜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고, 내가 배제되었을 때 분노했고. 예. 자, 그 다음에 감정은 뭐죠? 그 다음에 감정은, 일단 휴식을 좀 취해야 되겠다. 마음을 좀 추스리고. 힘들었던 거예요? 예. 힘들어서. 예. 쉬고 싶었고.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40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겪어냈고, 이제 원하고 뜻하던 바를 이제 이루어냈는데, 별로 반갑지도 않고, 상황 자체가 너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그래서 노조는 되고 지부장도 뽑혔고 돌아가고 있나요? 네, 돌아가고 있는데 좀 이제 회사의 탄압이 시작되고 있어요. 회사의 탄압이 시작되고 거기에 노조가 대처하는 거는? 일단은 처음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추스려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습해 가고 있고. 노조 자체에 어떤 질이 변질돼가지고 또 어용노조라든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건 다행이네요.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지부장을 뽑혔던 분은 좀 많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케빈님 같은 인재를 배제하는 걸 봐가지고 노조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차포떼고 잠겨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케빈이 빠져도 별 상관없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아직 그래서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케빈님의 고민, 예? 케빈의 고민을 딱 정리해 봅시다. 지금 어떤 고민이죠?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사람에 대한 신뢰.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 예. 그게 처음 이 발을 내디딘 것도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마음 공부,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과 행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많이 좀, 흐트러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게 회복이 되면, 이제 다시 또, 내가 가고자 한 길을 또 소신 있게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가요? 예, 그리고. 내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신뢰죠. 세상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왜, 우리말에 그런 게 있어요. 머리 기르는 짐승? 머리 자라는 짐승? 사람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갚는데 사람은 배신한다고. 그런 얘기 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황당한 얘기라고 보세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겪어보시는 거죠? 지금은, 그 말은 일리가 있는데, 제가 납득은 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아는 선배님 한 분이요. 인생을 오래 사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자기가 양심껏 사람들한테 이제 호의를 베풀고, 그야말로 은혜도 베풀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사람한테 베풀면,
그 중에서 90명은 나몰라라 한대요. 언제 그 은혜를 받았냐 싶은 듯이 그냥 무시해버린대요. 그럼 아쉽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그 은혜를 왼수로 갚는데요. 더 막 배신하고 날 더 괴롭히고 막 그냥 더 물에 빠진 사람 건인에 보따리 내놔라 한 식으로 더 왼수가 되고 막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해서 괴로운데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99명의 것을 다 갖고도 남을 만큼 주더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배님은 이제 뭐 이렇게 경전을 번역하고만 그런 걸 하셨는데 그거를 어떤 스님이 알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로 해가지고 그런 게 다 풀려버리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선배님이 좀 마음 공부가 좀 부족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워낙 건방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세상 이치라는 게 참 절묘하게도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린 건데 정말 옳고 바른 일을 해나갈 때 영광이 없어요. 박수갈채도 없고 비난, 오해, 뭐 함정에 빠지고 온갖 괴로움을 겪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변절해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이걸 뚫고 결국은 자기 뜻, 소신대로 살거든요. 그게 100명 중에 1명 이렇게 됐지만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가지수하고도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좋은 뜻을 품고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그걸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거죠. 어떻게 케빈님은 그런 사람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도자의 자격이 없네. 저는 케빈님한테 좀 반박을 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최근에 겪었던 그런 뒤통수를 묘한 기분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상황이 예전에도 겪어봤었던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겪어봤었던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는 하고 넘어가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요? 아니면 전에요? 이전에. 예전에요? 네. 똑같은 일을 지금 되풀이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뭔가 다른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내가 배제되거나 비슷비슷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정황에서 좀 다른 점들은 있지만 네. 핵심 부분은 지금 비슷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럴 때 이전에 뭔가 이렇게 놓치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놓쳤었는지, 내가 무엇을 못 봤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거나 연구해 보거나 하긴 하셨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왜 시험 틀리고 나면 뭐 틀렸는지 오답. 다음에 안 틀리려고 오답 노트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노동조합이 회사하고 계속 싸워야 됐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후유증이 한 3, 4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제 그 뒤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을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항상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고민은 하셨는데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을까 이것을 연구해서 분석해가지고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얼마나 하셨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많이 나누려고 했고요. 그 많은 그러니까 상조회장도 하시고 이렇게 한 것도 그런 노력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모자랄 수 있겠지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뭐 결혼하십시오 그런 뭐 답을 주시지는 않을 거죠? 아니요.
결혼하셨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케빈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나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보고 싶지 않거나 내가 알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옳음이라는 것만을 지향하면서 가고 계시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전 옆에서 얘기하는 과정에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렇게 가족을 꾸리고 계시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질문을 이해하셨죠? 네, 오해도 풀리셨죠? 예? 오해도 풀리셨죠? 예. 농담으로 말씀하셨던 거 아니셨어요? 농담이었어요? 예. 농담을 이렇게 험악하게 해요.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는, 네.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나이가 차고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넌 너 같은 여자를 꼭 한번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에 무슨 뜻인지 네. 아세요? 그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신 건가요?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최고의 저주인데,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고생해봐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말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버지하고 싸울 수도 있고요. 예, 이게 케빈님의 문제예요.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네. 관심을 안 가져. 네. 지금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별 충격을 안 받으시네? 저도 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얘기를 계속 이제 방쌤하고 얘기를 나누고 케빈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뭘 알고 싶으실까? 본인의 어떤 오류 부분을 좀 수정하고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저 진행이 되면 지루해지게 돼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나가서 담배를 피고 오실 수도 있어요. 이미 지루해지셨어요. 그랬어요? 네. 예.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네요, 진짜. 왜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게 빠졌으니까. 뭐가 빠졌다고요? 구체성이요. 구체성. 네. 구체성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뭘 알고 싶으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이런 상황이 화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과연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뭐죠? 내가 무엇이 빠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나열하고 서술하고 그리고 있었던 일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최근에 또 어떤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긴 했지만 피부로 아니면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베테랑? 네. 갑질? 잘 못 들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잘 껴들어요. 최근에 개봉한 황정민 주연의 베테랑. 예. 거기 그 유아인이 그 갑질하는 재벌 2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조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하고 우리와 굉장히 옆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오늘 그 케빈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기능적인 문제인지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할 때도 구조의 문제인지 기능의 문제인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뼈가 부러졌다. 구조의 문제죠. 그럼 이건 병원에 가서 붙이거나 기부스를 해요. 그런데 뭔가 이 안에 심줄이 있거나 뭔가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안 되고 뭔가 이해할 수 없다. 기능적인 부분이면 그 기능적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노조나 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케빈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하드웨어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 분명히 케빈님은 이 시간이 지나서 다음 기회가 또 오면 노조를 또 결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러면 이전에 했던 실수나 아니면 이전에 놓쳤던 그런 분위기나 기운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그들을 못 믿는다면 그들도 케빈님을 못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못 믿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나는 그들에게 믿음을 줬나?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과연 케빈님이 하셨을까? 저기 죄송한데요. 네네. 저도 믿음에 대한 것들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데 좀 오류가 있는 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 회사 생활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스스로 그 틀에 갇혀서 정합적인 판단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그냥 돌아가는 하루하루 패턴대로 그냥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하다 보면 머릿속이 텅 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희를 즐긴다든지 그걸 달래기 위해서 우리 문화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그런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노력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이런 신뢰 관계가 없는데 누가 널 믿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잠깐만요. 저도, 예. 지금 케빈님의 문제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들을 준비 됐어요? 예. 조금 전에 이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케빈님이 답변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까? 케빈님이 스스로 그거를 암호를 풀듯 이렇게 코드화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소통은 안 되고 있어요. 이 소통에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노력을 하셨다고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윤 선생님이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무슨 노력들을 사람들을 못 믿는데 무슨 노력들을 하셨냐 그런 이야기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이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전에 일이 잘못되고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 뭘 고쳐야 될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맞네요. 케빈님을 비난하거나 케빈님이 이거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한 게 아니었다고요. 예. 근데 지금 자기 방어를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거의 공황 상태처럼 멘붕 상태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그냥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몰아쳐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무슨 조직 사업을 한다든가 사람들을 모은다든가 신뢰란 어림도 없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렇게 해보고 나서 10여 년간 해가지고 됐다 그래서 이제 뭔가 될까 보다 해서 쭉 풀려나갈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내가 배제되고 이런 일들 가지고서 또 여기서 회의를 느끼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지금 케빈님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케빈님이 저기 쓰셨던 것처럼 이러면 진짜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리더는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punk트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고 이렇게 된 거구나. 지금 그런 현재 조건에서는 이게 좀 무리겠다. 그러면 진짜 내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을 지부장으로 하면서 내가 뒤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케빈님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명예욕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적어도 나한테 지부장으로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이건 주어줘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권력욕이나 명예욕 같은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면서도 왜 싫어하면서 닮아가는 거 있잖아요. 묘하게. 그거 한번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박을 하시려면 제 이런 얘기에 반박하셔야 돼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네, 있기도 하고요.
네, 바로 인정하시니까 좋네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반대의 측면도 강하고요. 그렇죠. 예. 양극화되어 있죠? 예, 예. 그 양극을 갖다가 다 통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걸 갖춰야 진짜 훌륭한 리더가 되고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죠? 이 양극을 통합할 수 있는 거.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냥 더 깨져보고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앞으로 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네요. 더 깨져보고 더 해봐야 되겠다.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다. 이걸 할 때 뭐 이렇게 참고하거나 할 만한 그런 거는 뭐가 없을까요? 혹시 저희한테 어떤 부분에 제가 좀 주목을 하고 더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의견을 물으실 의향은 있으세요? 일단은 그 모든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스스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깨져도 봤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스스로 알아서 체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이런 선생님들처럼 그런 이야기를 종종 조언을 듣기도 했었어요. 조언을 들으면 그걸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도 해요? 예, 예. 그렇게 한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노동작업을 준비하면서요. 그 조급증이 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사로운 일을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넘길 수 있는데 너는 그 네 의미 자체를 크게 이미지를 투여를 해서 굉장히 그 스스로 내 내면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리를 잘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셨어요? 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이런 상황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너 상태가 이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행동해라 그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나의 뭘 버려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내 욕심인 것 같아요. 어떤 욕심이야? 명예욕, 권력. 인정하세요? 아직 인정 못하겠어요. 왜요? 아직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라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그 꿈을 이루시려면 진짜 버려야 될 것 같거든요. 두 가지를.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욕, 권력욕 뭐 이런 거 그거를 정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는 것처럼 탁 버려야 그래야 진짜 힘도 생기고 진짜 명예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예, 이야기 다 끝나셨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들으실 마음은 되어 있어요? 예, 마음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자세. 이거를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인전 선생님이 하셨던 질문 있죠?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그 매번 이런 순간이 반복되니까 이런 순간에 대한 반복되는 거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을 하고 네. 대안을 찾고 그걸 가지고 해보고 다시 수정해가고 그런 식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신 건가요? 연구하는 자세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 싶어요. 새로 지금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서 케빈님의 오름은 케빈님 내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 깊숙이 들어가 보면 케빈님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옳음을 표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가까이서 보면서 배우면서 케빈님이 이 다음에 어떻게 이걸 실현시키실지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나가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과정은 안 해보셨던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글쎄요.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또 조금은 또 알려냈던 부분도 있었고요. 자, 좀 정리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여기 쓰셨던 이 5가지 이 내용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한 가지만 해결되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해결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저는 너무 보세요. 많아서. 폭력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마음이 넓지 못해서 사설이 부딪히고 사람을 못 믿고 조급증과 의욕에 앞서고 남들이 볼 때 사사로운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요.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의 공통점은 협심이에요. 협심. 좁은 마음. 그럼 대안은 뭐예요? 넓은 마음이겠죠? 근데 마음그릇을 크게 하면 풀리는 문제거든요. 폭력 앞에 당당하지 못하다. 그 폭력에 맞서는 것 가지고서 아직 폭력을 이겨냈다고 할 수는 없죠. 이 폭력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왜 자비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 싸우지 않으면 이깁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조급해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 휘말려들고 이러는 것들이 문제니까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줄 알고 거기서 최선의 어떤 해결책이나 관점 같은 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뜻을 이뤄가는데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시각, 그리고 포용력,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해갈 때 어려움을 어려움대로 감수하면서 해나가는 거.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내가 그걸 소화해내고자 하고 같이 뒹굴고 애도 쓰고 그렇게 해가는 거. 그런 나의 삶을 내 스스로 좋아하는 거. 그게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내가 휘둘리게 되면 내가 불편해서 여유가 없어지고 어디 휘말리게 되고 그러면서 엮인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미끼를 콱 무는 것처럼. 근데 내가 그런 것에 지배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딱 갖고 있는 비전, 같이 어울려 잘 살고 더불어 잘 살고 후손에게 좋은 세상.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보다 큰 좋은 뜻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좋은 뜻을 위해서 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나를 좋아해야죠, 내가. 그래서 남들한테 비난을 받든 오해를 받든 또는 배제를 당하든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대붕의 큰 뜻을 참새가 어찌알리오 이런 거. 그렇게 좀 당당하게 내 자신을 이 세상하고 탁 동일시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조그만 나룻배는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지만 큰 배는 파도에 끄떡없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답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추상적인가? 아니요. 우문현답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력을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얼마나 꾀가 많은데 우리가 여우도 감당하기 힘든데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생각도 많고 꾀도 많은데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믿지는 않아도 사람을 안을 수는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생각을 그렇게 하고 변덕을 부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힘들지 않겠냐고. 당연히 힘들어야지. 힘든 걸 낙으로 삼을 수 있어야지 리더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저는 케빈님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호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제발 그 뜻 변치 않고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도 자기 틀, 자기 생각 이거를 좀 넣고 이걸 깨고 전체적인 시각, 통합적인 시각 이런 것들에 좀 눈을 뜨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겪는 이것도요. 네.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셔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에 1년 전부터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사람들 모아내고 또 스스로도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때마다 여기 참나원 들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매해 나올 때 그 방송 하나 들으면서 많은 위안과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거기에 일어설 수 있는 또 계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의문이 풀린다. 이렇게 소신에 딱 차있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외고집으로 가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시는 태도는 상당히 다른 기운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1년 동안 참나원의 힘이었구나 하면서 뿌듯해지는데요. 저는 항상 끝나면 기승전 자화자찬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떠세요? 모든 문제를 일부러 풀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까지 오면서도 일부러 다른 분들처럼 애써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런 마음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풀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나도 이제 바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해져야 되니까 또 내가 욕심내하는 욕심 나쁜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욕심,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욕심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왔는데 그동안 다른 데서 듣지 못한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반추도 했었지만 다른 양상에 또 연구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듣는 과정에서 그리고 말씀을 하시다 중간에 감정도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미처 좀 살펴드리지 못했던 건 아닌가 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앞만 보고 막 가기보다 잠깐 쉬어서 나도 좀 돌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또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시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그 오름이라는 거를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고맙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저는 이제 27살 때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이 풀리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일부구나. 그건 저로서는 놀라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이 대단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은 참 신나게 잘 살고 있는데 쭉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일은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보탬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산다는 거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피해를 끼치는 인간은 되지 말자. 근데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이 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걸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절망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뭔가 또 희망을 찾아서 해나가는, 내가 그렇게 해나갈 때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겠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빈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최후 진술. 지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빈님과 함께하는 1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I'm about to tell you everything I shouldn't say, and I know it's crazy, but I'm gonna anyway, 'cause you stole my heart like candy from a baby, with the very first smile on the very first day. Oh, I know I shouldn't give it all away. I know I'm supposed to save a little mystery, but every single time I look into your gorgeous eyes, I honestly cannot believe it feels this way. So I'm about to tell you everything I shouldn't say, everything I shouldn't say. I'm about to stop with all the little mind games. I'm no good with secrets, they just driving me insane. And playing hard to get makes it hard to get to know you, especially when all I wanna do is hold you. Oh, I know I shouldn't give it all away. I know I'm supposed to save a little mystery, but every single time I look into your gorgeous eyes, I honestly cannot believe it feels this way. So I can't wait to tell you everything I shouldn't say, everything I shouldn't say. I won't give up until you want my love. I'll just keep trying. And every single time you look into